첫 번째 질문은, 요즘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과연 돈을 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게 단순히 그냥 통장에 그런 어떤 숫자를 늘려가는 것 이상의 그런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이제, 카드값 갚아야지, 뭐, 생활비를 써야지, 이런 어떤 것에서의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이제 부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의 돈을 번다는 것과 또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돈을 번다는 그런 어떤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궁금해졌습니다. 그 의미를 자꾸 생각하면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버는 게 마치 우리가 살아서 숨 쉬고 그냥 동물처럼 사는 게 만약에 우리의 어떤 목적과 의도가 아니라면 사람처럼 살려면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한마디로 그냥 충분해야 되는데 이 한마디로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의미를 찾는단 말이에요. 원래 인간은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미를 찾는데 의미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을 음, 버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정확한 의미 그냥 한 가지라도 그냥 충분하면 되는데 그 충분한 의미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착각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하는 거랑 다른 사람 하는 게 뭐가 다를까? 그래서 계속 찾다 보면요. 나한테 맞는 내 감정에 맞는 의미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은데 자꾸 내 감정에 맞는 의미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 감정에 맞는 의미가 들어오면 돈을 못 벌게 돼요. 제가 거칭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왜 유튜브를 해야 되고 왜 콜드콜 해야 되고 제 지금 수준에서 이거를 표현하는 게 제일 완벽하단 말이에요. 5년 전에 이걸 표현하는 것보다 지금 제 관점이 투자 들어왔죠, 사업했죠, 예, 그리고 진짜 협력자들, 그리고 어쨌든 제 과거 15년 동안 그 모든 경력에서 누적된 그 봉기의 힘으로 나온 결과가 오늘의 제 결과라고 했을 때 거기서 제가 표현해내는 왜 콜드콜하고 왜 유튜브를 해야 되고 왜 이 돈을 벌어야 되는지 얘기하는 게 오늘이 가장 완벽해요. 과거에 비했을 때. 근데 제 수강생들 중에서 제가 이거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을 했던 사람들이 가장 성장을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의미를 좋아하고 왜 돈을 벌어야 돼? 왜 콜드콜 해야 돼? 왜 유튜브를 해야 돼? 되고 유튜브 중에서도 왜 BTG 유튜브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을 그렇게 완벽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거랑 내 인생을 바꾸는 거랑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데 의미가 뭐예요? 그거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자기가 돈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그 질문 안 해요. 근데 질문을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이 더 중요해요. 사랑이 더 중요해요. 행복이 더 중요해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특징을 봐봐요. 그 사람은 가난해요. 그 사람은 없어요, 뭐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지금 상태가 괜찮다라고 하는 거를 자꾸 내가 누군가한테서 예스를 받고 싶은 거예요. 예. 그 상태가 괜찮겠지. 근데 저는 적어도 그런 삶을 안 살기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을 안 살아보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 질문하면 내가 답을 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돈을 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근데 이걸 답을 해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 근데 정작 저한테 돈이 어떤 의미냐로 물어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물처럼 안 살려면 돈을 벌어야 된다. 왜 그러냐? 돈을 벌었을 때 현실이 어떻게 기능한지를 볼 수가 있고 돈을 못 벌었을 때는 내 이상주의가 인지비만이 나온다고요. 돈을 못 버는 사람도 유튜브를 보면 지적으로 많이 뭔가 많이 듣고 배우고 보고 해가지고 자기가 뭐 지적으로 뭔가 많이 알고 깨닫고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그 어떤 그 깨닫는 게 깊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아요. 다 쓸데없는 철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지만 대부분 다 개똥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번 사람들의 철학은 달라요. 음, 돈을 버는 사람들의 철학은 들어보면 거칠어 보이고 들어보면 별거 안 같아 보이지만 그 별거 안 같은 그 철학이 완벽하게 별거 같아 보이는 철학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돈 벌어본 사람들은.
그래서 철학만 한 사람들은 돈 못 벌어요. 근데 돈 벌고 철학까지 하면은 이제 내가 제자를 남기고 내가 제자를 남길 때 좀 더 이제 말 그대로 동물처럼 사는 게 아니라 현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더 볼 수 있겠죠. 잘 봐봐요. 가난한 사람은 어디에 모여 있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이상적인 생각이 어느 정도로 이상적이냐? 1번, 가난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우리가 보통 가난하면 우리가 영업을 할 때 높은 곳에서 영업을 못 해요. 낮은 곳에서 하는데 그게 보험회사거나 그게 다단계 회사예요. 그럼 다단계 회사나 보험회사에서 들어가면요.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포용해주고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위로를 해줘요.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위로와 포옹 안에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이 뭐냐면 너도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요. 그것까지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희망에서 현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그 방법으로는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때? 그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인지 비만. 인지 능력은 좋아지는데 비만인 거예요. 현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모르고 맨날 구호만 외치고 맨날 나 어떻게 하면 저렇게 돈 벌어야 되겠다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위로를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현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이런 복잡계에 대해서 한번 밖에 나가 제대로 맞으면서 예, 일을 하는 거를 못 배운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어디에 있냐면 종교에 있어요. 우리가 교회 같은 데 가면 교회에는 부자들도 오지만 가난한 사람 되게 많이 와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종교적인 어떤 내용들이 딱 들어오면 그 종교적인 내용이 들어왔을 때 그걸 보고 왠지 되게 큰 사람처럼 그 좌파들의 특징이 뭐예요? 뭐 지구 온난화, 뭐 제가 뭐 종교 가진 사람 좌파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단계, 종교, 좌파, 뭐 이런 속성을 가만히 다 들어보면 이상주의란 말이에요. 이상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희망을 가진 게 나쁘다는 게 그 에너지를 가진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현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이게 체감을 못하고 연결을 못 시킨 채로 그냥 인지 비만해서 끝나는 경우, 죽을 때까지 그냥 정신병에 걸린 사람처럼, 홀리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돈을 못 벌어봐서 그래요. 돈을 못 벌어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는 합리화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을 거역하는 사람들, 역행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더 인간의 어떤 다양성을 체험하겠죠. 근데 그 본질, 그러니까 그 본능 그대로 순행하는 사람들은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제가 지금 얘기한 걸 공감 자체를 못해.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격이 엄청 많이 들어올 거예요. 누군가 이거 진짜 제가 만약 엄청 유명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 너도 크리스찬이 아니냐. 너도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도 한때가 다단계를 그렇게 옹호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냐. 예, 저 아직도 다단계 제품을 아직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사랑해요. 저 아직도 다른 제품을 안 먹고 똥 뚫는 거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종합 비타민 그리고 얼굴 바르는 거 뭐 거의 다 보면 거의 다 다단계 제품이에요. 그만큼 다단계 제품 심지어 정수기도 난 다단계를 앞으로 쓸 거예요. 그만큼 다단계 제품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거랑 내가 돈을 버는 거랑 달라요. 그건 회사가 돈을 버는 거고 내가 소비자로서. 근데 내가 돈을 벌려면 현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배워야 되는데 돈을 안 벌잖아요. 그걸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려면 내가 돈을 쓸 줄도 알아야 되고 돈을 벌려면 말 그대로 돈을 벌어야 돼. 그리고 돈에 대한 그 의미가 뭐냐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저도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못 벌어봤을 때가 있고 돈을 벌었을 때가 있었을 때 저는 돈을 벌었을 때 더 정신적으로 건강했던 거예요. 돈을 못 벌었을 때 그거는 계속 내 생명을 갉아먹는 느낌이라고 할까? 위기예요. 위기에 또 위기에 또 위기에 위기의 연속이라고 할까? 근데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위기가 나온 느낌. 그리고 마탱이가 가는 느낌. 그리고 마탱이 가서 또 다시 위기로 떨어지는 이게 어떤 변동성인데 돈을 못 번 사람들 마치 죽어 있는 사람들은 이래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하면서 성장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돈을 자꾸 무리하라 하지 마세요. 그냥 벌면 돼요. 돈을. 예, 의미 부여를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벌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월봉이 뭐 월 한 300을 벌다 내가 어떻게 하면 600을 벌 수 있을까? 두 배를 내가 어떻게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600을 벌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1000을 한번 달성해 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1000 벌다가도 한 3000 정도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3000 벌다 어떻게 하면 내가 6000 막 1억 이렇게 벌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원래는 한 달 내내 일해서 내가 300을 벌었다면 어떻게 하면 한 번의 거래로 내가 300을 벌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번의 거래로 3천을 벌 수 있을까? 예. 그러면 한 번의 거래를 3천 벌면 나머지 시간 어때요? 다 놀아도 되고 다 나를 개발하는 데 써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매번 토끼처럼 음식을 먹는데 부지런히 음식만 먹다 보면 다른 걸 상상하는 사려 깊은 어떤 생각을 하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예. 차라리 사자처럼 한 번 먹고 막 그렇게 굶어도 되는데 채식 동물들은 계속 부지런히 먹는데 어때? 열심히 먹는데 어때? 크지는 않고 어디가 쉽게 잡혀먹 육식 동물한테 잡혀먹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거예요. 세상은 내 생각 이상적인 만큼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 세상은 생각보다 되게 거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또 쉽지도 않다. 그리고 그 세상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자꾸 내 지금 이 냉정한 어떤 내 지금 현실을 보면 물론 슬프고 힘들고 짜증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보고 넘어서려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받아들이는 거에 되게 어려운 거 알아요. 대부분 이런 시청하신 분들이 왜 시청하겠어요? 돈이 많으면 이걸 시청하는 다음 레벨로 보겠죠. 근데 그 레벨이 아닌 사람은 제 얘기가 어느 정도 귀에 들어오니까 이걸 시청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청하는데 그게 왜 귀에 들어오는지를 보면 그게 현실인데 그 현실을 어떻게 하면 이겨갈까? 이 과정을 인정하는 게 이겨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인정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인정하라. 인정하고 그 다음을 보면 되는데 사람들은 이걸 인정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어때? 자꾸 합리화하려고 해. 그리고 자기가 가는 길이 맞다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내 배우자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고, 우리 어떤 함께 다니는 커뮤니티가 끼리끼리 그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같이 뭐 어쨌든 우리보다 하고 좀 더 외롭고 괴롭더라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을 보자. 저는 그게 돈 버는 게 그 숫자가 주는 그 성적이 주는 우리한테 주는 정신적인 건강에 굉장히 도움된다고 생각해요. 돈 벌어서 문제가 있지만 돈 안 벌어서 문제가 더 많아요. 이거는 100%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을 안 벌어서 생기는 문제보다 돈을 벌었을 때 생기는 문제 어떤 게 더 많냐라 나보고 물어보면 돈 안 벌었을 때 생기는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예. 돈 벌었을 때 생기는 문제 그건 말 그대로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겠지만 그걸 어떤 사람 궁금해할 거예요. 돈 벌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생겨요, 그것도. 근데 돈 안 벌었을 때 지금 문제, 그 문제에 시달리느라 내 인생 낭비하기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 자녀로서 훨씬 그 이상의 존재라서 그렇게 루저처럼 거기서 그러고만 있지 말고 어서 나와서 좀 제대로 싸워보고 싸움하는 어떤 방식이랑 이런 거 다 배워야 될 것 같아. 예. 어떻게 답이 됐어요? 네. 어, 제가 사실 질문을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저한테 하시는 네, 그 답인 것 같이 들리거든요. 저도 돈을 못 벌어봤고 자꾸 의미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의미를 생각하면 돈을 못 번다고 했던 이 말도 되게 가슴에 와서 콕 찔리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그 말도 되게 와닿았고, 결국에는, 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일단은 돈을 벌어보아라.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인지비만을 일단은. 조심하셔야 돼요. 제 수강생들 중에서 정말 완벽하게 내가 설명해 줬는데 안 되는 사람이 더 심각하게 안 되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설명했을 때 더 안 되더라고. 차라리 예전에 제가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자전거 탈 줄 알면 자전거 탈 줄 안다고 자전거 타는 원리를 완벽하게 우리가 설명하지 못해요. 전 지금도 설명 못해요. 그게 원리가 어떤지. 네. 근데 그걸 꼭 원리를 설명 안 하고도 자전거를 타게 만드는 게 그게 저는 코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전거 타는 원리를 그렇게 잘 설명해도 그 사람 자전거 못 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자전거 타는 원리는 못 가르쳐도 그 사람 자전거 타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자전거 타게 만들고 그걸 다른 사람 자전거 타게 만들어서 커뮤니티 모두 다 자전거 타게 만드는데 그 한 사람의 제자로서 그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여러 명이 많이 나왔다. 저는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코칭을 하는 사람의 생각과 그 어떤 마인셋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전거 타는 한 사람이 나오기 위해서 시간을 엄청 길어서 그 원리가 무엇이고 거기에는 어떤 뭐 인과관계 있고 어떤 상관관계 어떻게 해가지고 그 자전거 타기 전에는 뭐 이거 뭐 수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해야 된다. 뭐 수영을 그냥 물에 빠지면서 물 먹어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못하고 계속 강의, 렉처 이런 것만 하다 보면 그냥 패스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푸시에 내가 많은 거를 얘기해 준 게 포인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그냥 내 목소리와 그리고 우리가 주는 그 압박과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성장해 버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돼야지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지? 어떻게 이렇게 말 잘하지? 어떻게 이렇게 기똥차게 생각도 창의력도 다 이게 모든 면에 나아졌지? 우리가 목적하는 게 이거지. 원리를 설명해주고 설명해줄 원리는 너무 많겠지. 그걸 원리를 설명해주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재미로만 하면 안 되잖아. 진지하게 그 사람이 여기 돈을 쓰고 그 사람이 여기 들어왔고 그 사람을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성장시키려면 뭐 해야 돼? 지금 이런 설명을 많이 들을 게 아니라 이런 걸 딱 듣다가도 바로 아이디어가 딱 들어오면 바로 해버려야 돼. 바로 결과를 나올 수 있게끔 속도. 속도가 가동성이 어때? 그게 계속 연결되다 보면 그 사람은 걸음걸이부터 달라요. 그냥 그 사람의 뭐 얼굴 표정, 말하는 말, 그 목소리와 이런 걸음걸이 이런 것만 보더라도 돈 버는 사람이다, 돈 못 버는 사람이다 딱 답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제 수강생들 중에서 말을 정말 기똥차게 내가 표현을 잘했다? 이런 사람 성공한 게 아니라 내가 말을 못하지만 이 사람이 바보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고 했더니 1을 알려줬는데 1 더하기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숙제를 해와서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귀한 제자들이에요. 음. 근데 일을 얘기하는데 일을 못 알아들어서 계속 행동을 안 해가지고 내 입장에서도 계속 우물 안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늪에 빠지듯이 일을 알아듣지 못하다 보니까 0.1, 0.2, 0.2 그리고 또 다시 0.1, 0.2 시간 지나면서 또 0.4, 0.5, 0.1 또 시간 지나면서 0.1 또 다시 얘기해줘요. 그래서 총 1을 채웠어. 그리고 2 얘기할 때 또 다시 0.1, 0.2에다가 1.2, 1.3, 1.4를 또 연결시켜가지고 겨우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 모든 디테일을 다 얘기해줬는데 총 그 사람이 해낸 건 0.1, 0.2밖에 해내지 못했어. 그럼 내가 2를 얘기하기 중에서 그 수많은 디테일, 어떤 사람 1 덩어리 하나 떡 던져줘도 쭉쭉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원리를 나중에 우리가 뭔가 파티를 하면서 뭔가 셀레브레이트 하면서 이제 막 소통하면서 그 원리가 이런 부분이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맞다고 하면서 서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책에서도 내가 결과를 만들었던 걸 책에서 확인하는 거지. 책에 대해서 모든 설명을 다 듣고 이렇게 가야 되나 저렇게 가야 되나 또 저 책에는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은 또 이 동쪽으로 가라고 저 책은 서쪽으로 가. 어, 이러다가 그냥 내 인생이 훅 가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그게 뭐예요? 원리를 알면 알수록 의미를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더 망가지는 이유에 돈이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호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왔다 문제가 있잖아요. 1년 열심히 했는데 돈 안 들어왔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원인을 찾아요. 인과관계를 찾아야 돼. 원인이 뭔데? 원인을 보니까 너무너무 그냥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알아야만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 수강어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 지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이 새끼가 어딘가 뭔가 또 사기 뭐 이런 냄새가 나지 않을까? 내가 사기 당하면 안 되지 하면서 모든 걸 샅샅이 다 이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라도 틀리면 결제하고 싶다가도 하나가 왠지 뭔가 그럴 것 같으면 결제 안 하고 심지어 들어와서도 뭔가 불안하면 또 막 환불에 대한 요구를 막 하고 막 제가 그런 사람들을 저도 한 밑바닥에 있었을 때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지금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시달리게 만들고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뭐라고 하지? 힘들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진상까지는 아니지만 꼭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되게 감정이 많이 쓰이게 만든 사람. 그런 사람 지금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와, 그런 사람들은 아마 더러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아마 그런 사람들 어울리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매번 새로운 사람 새롭게 사귀어야 돼. 그리고 어떤 사람끼리 끼리끼리 서로 다 루저들마디 모이는 모임에서 서로 또 상처를 받고 또 따로 루저들끼리 계속 새롭게 만나야 돼. 깊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더러운 관계란 거 다른 거 없어요. 시간이 딱 지나고 보면 나를 그동안에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한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잘 된 경우를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제 인생에서. 예, 그래서 제발 이 똥머리로 뭘 자꾸 그러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가 완벽하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얘기 중에 단 하나라도 바보처럼 그냥 제가 심지어 예전에는 강의할 때 제일 초반에는 너무 그게 열정이고 너무 그거를 그대로 막 빨리 주고 싶어서 상대방한테 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강의할 때 순종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교회, 종교에서만 그 표현을 쓰는데 심지어 내가 강의하면서 순종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도 뭐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제발 그 사고를 멈추고 이걸 따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했으니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이 얘기를 해도 똑같아요. 예. 똑같이 저를 깔 만한 그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깔 만한 구멍을 찾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난 저 사람한테 저거는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저를 공감하면서 저를 딱 찾아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게 나눠지는데 나는 어느 쪽에 있는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단 말이야. 계속 그래서 유튜브만 많이 듣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선택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을 빨리 해서 이 새끼가 사기꾼이다. 아니면 이 새끼가 좀 뭐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면 빨리 들어와 보기도 하고 교육 문의도 하고 해서 들어와서 실망도 해보고 스스로 경험하면서 어쨌든 그 똥인지 된장인지 자기가 직접 자기 인생의 쥐꼬리만한 돈을 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망하면 빨리 이 무료 이런 것들이 유튜브 같은 거 이제 구독도 취소하고 듣지 말아야 돼요. 듣지 않고 어때요? 다른 사람을 또 찾아야 돼.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한테 맞는 사람들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대부분 어때? 완벽하게 알아야 돼. 심지어 제 수강생이 되고 제 평생 제자 되더라도 완벽하게 아는 사람 성공 못 해요. 그리고 완벽하게 내가 매번 주면 그게 적응돼가지고 인간은 적응의 동물에 그게 적응돼가지고 창의력이 스스로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옆에 있어줘야 돼. 봐봐요.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것까지 이 사람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떤 사람 다 공감하고 어때? 그래, 저 사람이. 이게 빨리빨리 시퀀스가 빨리 돌아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걸 자꾸 제가 설명할수록 저도 늪에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설명도 해야 돼. 왜? 우린 유튜브를 해야 되고 또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것도 알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이걸 얘기할 때 제일 배우는 게 누구야? 나의. 와, 내가 이제는 여기까지 이렇게 표현하네. 제 옛날의 표현력과 지금의 표현력 또 달라요. 옛날의 영상의 제 표현력과 지금의 표현력 또 달라요.
피디님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알아듣는 사람들, 공감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 비만이더라도 조금 그래도 A급의 인지 비만이 있고요. A급의 인지 비만은 다음 단계 뭐예요? XQ. 그냥 결과만 내오고 돈만 벌면 되거든. A급의 인지 비만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어때요? 그 장벽을 이제 뚫을 수 있는 사람들을 A급이라고 하면 아직도 인지 비만인데 C급이야. 자기가 뭐가 틀렸는지 몰라. 뭘 놓치고 있는지 몰라. 뭘 모르는지 몰라. 그리고 자기는 되게 많이 한다고 생각해. 운전 실력을 물어봐봐요. 자기 운전 실력이 10점 만점 몇 점이라고 물어봐봐요. 다들 자기 운전 실력이 10점 만점 7점이 된다고 할 거예요. 심지어 그랜카도는 그 뭐야 따님한테 물어봤더니 10점 만점에 네 운전 실력 몇 점이냐 했더니 7점인가 8점인가 얘기했더라고. 진짜 했더니 그러면 아빠의 운전 실력 몇 점이냐고 물어봤더니 오 하더니만 15살짜리인가 그 아이가 아, 자기 운전 실력이 8점인가 7점이래. 그럼 그랜카도니 60 지금 후반인데 운전 실력이 얼마야? 훨씬 더 좋겠죠. 그랬더니 이제 비교본이 생기니까 자기 운전 실력을 더 점수를 낮추더라고. 그런 거예요. 인생은 한 대 얻어 맞기 전까지는 자기 운전 실력이 좋은 줄 알아. 그게 인지 비만이에요. 그게 C급, D급의 인지 비만이에요. A급의 인지 비만은 그래도 내가 병신이라는 걸 알아. 그게 A급의 인지 비만. 근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A급까지는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런 영상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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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되게 공감을 했거든요. 사실 처음에 유튜브 찍으라고 했을 때 사실 그냥 찍었어요, 저도. 근데 그렇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 그때 그거 시작을 안 했으면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런 어떤 유튜브 영상이 나왔을까. 아직도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전보다는 많이 성장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몸으로 부딪히고 해봐야 되는 게 정답이다. 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요즘 제가 질문을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무슨 유치원생이 박사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처럼 질문이 약간 좀 유치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긴 하거든요. 네, 그래도 두 번째 질문 해보겠습니다. 사실 영업이라는 게 세상에는 영업이 아닌 게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가정에서 부부관계도 그렇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말을 하고 뭔가 내가 제스처를 해야 되고 뭔가 내가 끌어당겨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보면 그 강사들이 한 번씩 오는데 가끔 가다가 보험을 하지 말고 영업을 하라고 하는 얘기도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 PD님이 영업, 굉장히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중요한 키워드를 얘기했어요. 영업이라고 하는 거를 끌어당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야, 이거는 PD님이 얘기한 키워드인데 제가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끌어당김이 맞아요. 어,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보험을 하지 말고 영업을 해라. 네. 그걸 좀 더 쪼개서 얘기하면 보험을 그렇게 누가 봐도 그렇게 보험 아줌마처럼 티내지 말고 제발 좀 섹시하게 좀 끌어당기면서 고양이를 꼬시듯이 강아지가 니한테 순종하고 니를 보면 침을 질질 흘리듯이 그렇게 좀 끌어당기면 안 되겠니? 이렇게 쪼개서 얘기해야 돼. 근데 어, 대부분 강사들 와서 맞는 말은 해요. 보험을 하지 말고 영업을 해라. 근데 그걸 쪼개지 못하는 강사들 대부분이고 쪼개지 못하는 강사진들이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그만큼 깊숙하게 사려 깊게 다양성을 가지고 한 인간을 사려 깊게 코칭을 했던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자기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기 커뮤니티 코칭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제가 15년 동안 하다 보면서 야, 코칭이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다른 업을 붙잡을 걸 그랬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코칭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고 코칭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물을 줘야 돼. 은혜를, 이 어떤 탤런트를 줘야 돼.
웬만한 사람 코칭 못해요. 이거는 100% 왜 못하냐? 운이에요. 이 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이 필요한 거예요. 이 운이에요.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냐? 내가 매력적인 거랑 내가 누군가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잘생기게 태어나면 어때요? 그냥 내가 멋진 댄서, 춤을 잘 추면 막 사람들이 어때? 나한테 어때? 빠져. 그거 뭐야?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어때요? 그 멋에 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내가 딱 봐도 섹시하지 않게 생겼고 내가 딱 봐도 얘 못생겼고 내가 딱 봐도 매력 없게 생겼어. 이런 사람을 내가 매력 있게 예쁘게 만들어야 되고 섹시하게 만들어야 돼. 그게 내 직업인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라고 하면 끌어당김인데 끌어당김이라고 하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끌어당길 거냐. 그래서 대부분 영업을 하면서 자신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고객을 어때요? 희생시키거나 고객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어때? 자신을 희생시키거나 아니면 고객과 나를 같이 윈윈할 수 있게끔 만들거나 어쨌든 이런 신화를 펼쳐야 되는데 대부분 뭐냐면 고객을 희생시켜서 나를 끌어당겨. 나의 어떤 돈, 나의 어떤 매력도를 더 올려요. 그리고 고객이 희생돼. 대부분 고객이 희생돼. 일단 대부분 주식회사, 대부분 저기 뭐야 펀딩 회사, 대부분 보험회사, 그 사람들이 만드는 상품, 대부분 은행에서 만드는 상품들은 고객을 희생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 마케팅화 해가지고 적금해라고 하는 그 조언은 모두 다 고객을 희생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적금하면 제일 루저의 방식이에요. 적금해가지고 이자가 1%라도 나올 것 같아요? 적금해서? 피디님 100만 원 적금해봐요. 내년에 얼마 되는지. 100, 101만 원이라도 될 것 같아요? 101만 원도 안 돼요. 그런 거를 어때? 적금해라. 적금하면 어때? 우리 안심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고객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거긴 기회비용이 있어. 왜 적금을 해요? 100만 원을 적금할 게 아니라 100만 원을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다가 이제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게 제일 마지막 단계인데 100만 원을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가지고 내가 10년 뒤, 20년 뒤에 얻을 때는 100만 원을 내 통장에 그냥 넣고 있을 때 10년 뒤, 20년 뒤에 얻을 때보다 훨씬 커요. 근데 그보다도 좀 더 좋은 기회비용을 얻기 위해서 100만 원을 먼저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다 넣기 전에 내 자신한테 투자하는 게 훨씬 복리의 힘이 더 커지니까 내 자신한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스킬도 나를 어때요? 경영하고 나를 비즈니스화를 시키려면 내 자신한테 투자하겠죠. 이런 식으로 적금을 할 게 아니라 적금을 하더라도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다가 넣어가지고 적금을 하겠죠. 그건 적금이 아니라 투자겠죠. 공격적으로. 그죠? 네, 저비용 인덱스 펀드가 뭐예요? 미국의 대기업 500대 대기업을 어때? 모두 다 구매하는 게 저비용 인덱스 펀드란 말이에요. 네, S&P 500. 자, 거기에다가 넣는다라고 하는 건 제일 마지막 단계인데 그 단계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나 자신한테 투자해야만이 원래는 1년에 100만 원 넣을 거를 한 달에 100만 원 넣거나 일주일에 100만 원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자신한테 투자를 잘했을 때는. 이해돼요? 그러면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험을 하지 말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 자신한테 투자를 그동안 했나? 대부분 그렇게 못했어요. 왜? 이 세상이 고객을 희생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세상이 어떻게 디자인돼 있다? 보험회사의 상품을 누구한테 팔아요? 고객한테 팔아요. 어떤 고객? 무지한 고객들한테 팔아요. 무지한 고객을 교육시켜주는 차원에서 명분을 가지고 팔아요. 당신들 이런 문제가 있어. 실비보험이거나 그냥 회사에서 들어준 보험이랑 웬만한 보험 다 커버가 되고 실비 그 이상의 보험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요즘에 병원에 많이 다니거든요. 비급여 보험이 대부분이에요. 좋은 병원 거기 내가 필요한 진짜 중요한 검사는 다 비급여예요. 네. 내가 아무리 좋은 보험 들어도 비급여예요. 그 말은 뭐냐? 내 생돈을 갈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생돈을 갈아 넣으려면 그 돈을 어때? 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현금을 가지고 있으려면 어때? 내 영업 능력이 있어야만 어때? 그 비용을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정작 나한테 중요한 시기에는 보험이 날 도와주냐? 쓸데없는 보험을 들었던 게 도움을 못 주는 거예요. 예. 근데 물론 뭐 자동차 뭐 차 사고 뭐 이런 보험이라든가 뭐 무슨 수술해가지고 뭐 내 대종에 뭐 모르겠어요. 그런 짜잘한 보험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어떤 보험사들은 돈을 많이 받아요. 그 많이 받는 게 뭐냐면 고객들한테
무슨 이런 상품 가입시켜가지고 연금을 가입시켜가지고 무슨 보상 뭐 종신보험이든 뭐 어떤 뭐 생명보험이든 뭐 가입시켜가지고 커미션을 막 몇백 몇천씩 받아요. 이게 다 뭐다? 고객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다 적금해라는 이런 통념, 이런 미신들이 어때요? 다 고객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냥. 내 고객을 끌어당겨서 그 사람 성공시켜가지고 같이 윈윈이 아니라 증권회사랑 고객들의 이득은 달라요. 고, 고위 간부 그 은행원들이랑 고객들의 이득은 달라요. 그래서 심지어 책 제목에 고객들이 요트는 어디 있냐? 대부분 고 간부들 그 위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애들은 요트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번단 말이에요. 은행이 꼭대기에 있는 애들은. 근데 그들의 고객들은 요트가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요트를 구입할 수 있는 모든 커미션과 그거에도 수수료 누가 받았다? 이 꼭대기에 있는 애들. 그 말은 뭐냐면 이게 금융이에요. 근데 금융을 대부분 사람들 아까 이걸 얘기를 듣는 것도 어때요? 사람들이 머리가 복잡하고 아파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나랑 연관 안 되는 일을 바로 꺼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 영업 얘기 나왔다가 지금 우리가 금융 얘기를 하죠. 영업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금융 얘기를 하잖아요. 금융 얘기가 영업 얘기니까 지금 금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융 IQ가 없으면 사람들한테 당하고 저도 과거 15년 동안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금융을 내가 주식에 관한 책을 한 2, 30권을 읽으면 알아요. 그리고 그 세계에서 그래도 많이 추천해주는 책은 한 권을 사면 절대 한 권이 되지 않아요. 한 권, 두 권, 세 권 자꾸 늘어나는 게 책이에요. 책은 안티프레즈 자꾸 성장하고 늘어난단 말이에요. 좋은 책들이 걔네끼리 계속 좋은 사람들 이게 추천해 주다 보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 걸 읽잖아요. 다양한 식의 어떤 그 방식을 읽으면 어느 정도 딱 정리돼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금융을 얘기하는데 왜 이게 영업하고 연결되냐? 누가 이득될 거냐?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못생기고 섹시하지 않은 사람들 어때요? 매력적으로 끌림을 당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어때? 내 이득과 고객의 이득이 같이 윈윈이 돼야 돼. 그게 내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런 걸 투명하게 까는 거예요. 왜? 이게 내 직업이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이게 만약 내 직업이 아니고 얻는 이득과 고객이 있는 이득이 반비례가 된다 하면 난 이런 얘기 못 하겠죠. 보험사 누구 어떤 설계사처럼 혹은 은행 어떤 그런 것처럼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얘기를 하면서 왠지 고객들한테는 어때? 내 직업에 대한 충실을 나도 뭐 아이들 뭐 자녀들 뭐 이렇게 뭐 가족들 부양시켜야 되니까 어때요? 쉬할 건 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업이 고객을 성공시키는 업이다 보니까 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돼야만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나 이걸 다 고발하는 거예요. 다 투명하게 까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제 직업은 어떻게 하면 고객을 성공시키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고객을 공급자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고객을 진짜 말 그대로 보험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까? 그 심지어 영업도 영업사원처럼 영업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도 그래요. 저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영업하는 것 같아요. 안 같죠? 저는 이단아 같죠? 다 고발하고 다 투명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쏘와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자유롭잖아요. 근데 보통 저처럼 자유롭게 못하는 이유가 뭘까? 몰라서 그래요. 모르면요, 은큼해야 돼요. 모르면은 이렇게 나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내가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 알상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게 새로운 영업 방식이에요. 새로운 영업 방식은 미국 사람들한테서 배워야 돼. 투명하게 해야 돼. 투명한 영업 방식은 진화를 만들어야 되고 혁신을 만들어야 돼. 그 혁신이 뭐냐? 투명성이. 내가 얼마나 어디까지 투명하지 해야 되냐? 그건 실험을 해봐야 돼. 전 지난 15년 동안 다행히 처음부터 미국 사람들이 저희 멘토다 보니까 그렇게 투명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능해요. 웬만한 사람은 내 걸 못 따라해. 그리고 그걸 따라하게끔 나는 만드는 게 내 훈련이고. 그렇게 해야 내 고객이 성공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야 고객이. 왜 고객들 나보다 돈 더 많은 고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객들이 나보다 돈 많은데 왜 나한테서 배워야 되냐? 나한테서 뭘 배우겠어? 자유를 배우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미국 사람들 메토가 없거든. 그 사람이 그렇게 나처럼 자유롭지 않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을까를 어떤 사람 배워야 돼. 근데 그걸 어떻게 배울까?
내가 지난 15년 동안에 그들한테서 배웠던 이 필터, 이 도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때? 그걸 주는데 그게 가치가 가잖아. 자유가 가치가 제일 높아요. 자유가. 예. 자유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잃으면요.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종교, 뭐 돈, 가족, 뭐 권력, 뭐 다 없어져요. 자유를 잃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가치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아무리 돈 많아도 자유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돈 많다고 해서 자유가 있다 없다. 돈 많다고 해서 꼭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가 1등이에요. 무조건. 풍요는 그 밑단계에 있어요. 자, 어쨌든 다양한 얘기를 했지만 영업을 잘하고 싶고 진짜 보험하는 사람 같지 않게 보이고 싶고 그리고 영업하는 사람 같지 않게 보이고 싶다면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혁신을 일으켜야 되는 그 혁신이 투명성이고 그 투명성은 무조건 배워야 돼요. 안 배우잖아요. 투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배웠잖아요. 무조건 이걸 아웃풋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고객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PD라고 불러요. PD는 뭘 의미해요? 공급자. 소비자가 아니라 우리는 고객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가 공급자라고 불러요. 근데 공급자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PD님이라고 하잖아요. 영업자를 하려면 공급자가 돼야 되고 공급자가 되려면 새로운 새로운 걸 배워야 돼. 그 새로움이 뭐냐? 제가 지금 얘기한 투명성이. 투명성 안에 뭐가 있냐? 자유가 있어요. 풍요를 따르고 싶으면 모르겠어요. 저보다 돈 더 많은 사람들 같이 술나 마시고 예 이렇게 하세요. 근데 자유를 배우고 싶으면 장인 경제를 배워야 돼요. 자유를 배우고 싶으면 예, 우리가 하는 방식이 얼마나 자유로워요. 우리가 편집 하나 했어요. 아니면 우리가 뭐 이렇게 살라를 막 뭘 하나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비용을 얼마나 많이 줘요. 수강생들 저한테 낸 비용과 그들이 실제로 저를 통해서 줄어지는 비용, 막는 구멍 나가는 그런 비용들을 비례를 딱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와, 이렇게 많은 비용을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이 막아줬고 그 막아준 대가로 코딱지만한 수강료를 냈다라고 하는 게 언제 깨닫게 되겠어요? 1년 뒤면 깨닫게 돼요. 딱 1년, 1년도 안 걸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게 빨리 돈 벌어봤던 사람 바로 알아요. 뭐지? 예, 그냥 몇 달만 해도 깨달아요.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들어오고 한 두 번째 강의를 듣고 이미 강의 수업료를 이제 커버 다 됐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요, 저랑 이게 상담을 하면서 그때 제가 콜드콜 할 때란 말이에요. 그 콜드콜 하면서 상담하면서 내가 이미 수강을 안 했지만 이 상담에서 내가 어떤 피치를 하고 어떤 멘트를 치냐에 따라서 그 사람 나랑 티카타카 하면 그 사람 나한테 거절해서 내가 어떻게 해 나가는 그 모든 프로세스를 자기가 경험한 그 현장, 나랑 통화했던 그 현장을 보고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냐면 이미 자기는 수강료에 사기를 당하고 하더라도 돈값을 다 했다. 왜? 그 프로세스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경험을 못 했거든요. 한국에 이런 식으로 멘트를 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클로징한 사람이 있다고? 그게 뭐예요? 투명성, 그게 자유고, 그게 스웩이고, 그게 혁신이고, 예, 그게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영업을 하다 보면 그런 방식으로 영업을 내가 이 세상 대한민국 사람들 다 영업을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저를 못 경험하면 사람 어때요?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미국 사람 못 경험하면 자기가 영어를 못하면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런 세상, 그런 문화가 없다고 생각해요. 있어요. 제가 경험한 문화는 그래요. 그리고 그 문화를 제 수강생, 제 옆에 있는 사람, 저랑 가장 일대일 코칭 많이 받고, 저랑 가장 많이 소통하고, 특히 제 주변의 측근들은 이런 인간이 있구나. 그래서 저를 뭐라 하는지 알아요? 유니콘이라고 표현해. 없어요. 인간계는 이런 사람이 없다. 근데 있어요. 있는데 어때? 자기들은 처음 경험했고, 그리고 처음 경험했는데 두 번째로 경험을 못하니까. 유니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유니콘이 많다면, 그런 문화가 있다면, 다행히 저는 어때? 여기 블루오션인 거 저한테. 왜? 나 같은 사람 많지 않으니까 어때? 나랑 연결만 되면 나한테 빠지는 거예요. 이게 아까 끌어당김이 아니에요. 그 끌어당김이 어때? 내가 성공해? 아니에요. 고객들이 성공해야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내 고객들은 그 맛에 어때요?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먹튀를 하는 거예요, 걔네들. 왜 먹튀를 하겠어요? 자기들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존경과 자유와 그런 허세와
그런 풍요를 얻다 보니까 어때요? 아, 얘가 없이도 되겠다. 얘가 없으면 비용이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어차피 수강료는 내한테 들어오는데 자기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어때? 자기한테 수강료도 들어오면서 자기가 이미 그걸 다 누리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때? 파일을 두 명이서 가져가는 게 더 좋아요? 그 사람 혼자 가져가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딱 봐도 아이스 강이 시간 지나고 보면 허점이 더 많이 보이는데 그럼 사람들 어때? 허점을 이용하려고 들고 그 허점을 잡으려고 하겠지. 왜? 너무 많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투명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 허점을 가지고 어때? 역으로 나를 공격하고 나를 협박하고 그걸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인간은 그렇게 믿을 게 아니구나. 그래서 어때? 믿을 게 아니라 내가 그렇다고 해서 안 믿으면서 줄 수는 없어요. 믿으면서 줘야 돼. 대신 내 스스로 어때? 그거를 막아가는 어때요? 그게 어때? 나는 진화가 되고 나를 어떻게 스스로 보호할 줄 아네. 그게 지금 조금 됐을 뿐이지 옛날하고 똑같아. 그만큼 많이 주다 보니까 옛날만큼 똑같이 먹튀는 당할 수 있지만 대신 보호를 더 강화했을 뿐이지 제 성격은 잘 안 변해요. 이 기질을. 그게 지금까지 제 15년 동안 경력이고, 예. 다시 돌아오면 이런 거를 내 자신이 만약 어필할 게 있으면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어떤 사람 이게 있어도 표현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이제야 만들어 가야 되고, 그리고 만든 걸 나중에 또 표현해야 돼요. 표현이 또 먹혀야 되고, 그때는 먹혔는데 지금 또 안 먹힐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복잡계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려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한 가지만 잡으면 돼요. 나는 누구한테서 배울 것이고 누구랑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떤 계열하고 연결되고 얘네들은 추구하는 게 뭐냐 자유냐 풍요냐 달라요. 그리고 투명성 그게 진짜 어려운 거구나. 그럼 그 어려운 걸 어때? 혼자서 못하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다 보니까 우리가 365 프로그램도 있고 1대1 코치 뭐 평생 제자 프로그램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스텝을 안 밟고 혼자서 할 수 있다? 모르겠어요. 저도 혼자를 못해서 전 지금도 혼자를 못해서 끊임없이 이런 걸 들어요. 요즘에 자율신경이가 불균형이 생겨가지고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요. 요즘에 중국어를 들어요. 찰리 먼고 거를 제일 많이 들어요. 네. 답이 됐어요? 아, 네. 영업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게 투명성이랑 다른 사람을 내가 끌어당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랑, 이거 투명하기 위해서는 또 배워야 한다는 거랑, 이런 것들 모두 다 저희 PCM에서 항상 대표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던 그 얘기들이 여기에 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질문이 계산인데요. 방금, 어, 이게 약간 뭐라고 할까. 그 대표님 그 교육을 결제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이게 내가 이것을 더 많이 낸 거 아니냐? 이걸 내고 내가 뭔가를 가져갈 수 있나? 막 이런 어떤 계산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영업을 하면서 이 마음속에 있는 이런 계산들이 올라올 때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가 제 질문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영업에 관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건 계산을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 이거 뭐라고 할까? 이게 내가 굉장히 투명하게 상대방하고 티키타카가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계산이 들어가 버리면 상대방이 그런 어떤 느낌을 바로 알아차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 세 번째 질문이 두 번째 질문에서 이제 좀, 네, 답을 좀 들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좀 이것을 좀 더 추가적으로 뭔가 얘기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계산을 하되 계산을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 계산을 너무 많이 해도 문제란 말이에요. 계산을 하되 적당히 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적당히. 말이냐? 계산을 하되 쓸데없는 계산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계산은 이런 거예요. 제가 무료로 제공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유튜브를 보면. 지금 2,000개 넘는단 말이에요. 그럼 2,000개 중에서 이미 숫자적으로도 너무 무식하게 유튜버에다가 많이 올리지 않았어요, 제가? 네.
예. 그럼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아, 이 사람 진심이구나는 알잖아요. 예. 그리고 물론 퀸즈 대학은 결제해야만 들어와서 볼 수 있겠지만 퀸즈 대학만 보더라도 제 과거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안에.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관성이란 말이에요. 사람들 저를 선택하는 게 뭐냐면 일관성이에요. 제가 옛날에 했던 것과 지금 얘기했던 거에 대한 일관성이 뭐예요? 항상 고객 성공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냥 이런 가장 중요한 정보를 보는 게 진짜 중요한데 대부분 사람들 뭘 보냐면 커리큘럼을 봐요.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냐. 예. 그리고 뭐 강의의 어떤 스트럭처 이런 어떤 구조라든가 뭐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고 뭐 무슨 요일에 하고 뭐 어쨌든 이런 별 중요하지 않는 거를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컨텐츠에 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제일 하수예요. 컨텐츠는 요즘 같은 인터넷 세상, 디지털 세상에는 너무 빨리 유효기간이 지나는데 컨텐츠를 배우려고 들어오는 거는 제일 하수예요. 그래서 자기가 최초에 뭘 원해서 들어온 것들이 대부분 틀린다라고 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돼요. 나는 원래 이걸 배우려고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내가 진짜 배워야 될 것부터 이제 나중에 다 깨닫고 배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도 강력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 질문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자체를 배우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똥물이고 얼마나 닭대가리인지를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으면 우리 커뮤니티에서 어때? 지가 몰래 사라지거나 예. 초반에 들어와서 너무 힘들어서 어때? 나갈 생각만 한다거나. 그러니까 핵심은 계산을 하되 올바른 계산은 그러니까 중요한 계산,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계산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얘기하지 않은 계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하강국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돈을 어쨌든 무료는 아니니까 돈을 쓴단 말이에요. 돈을 썼으면 내가 아무것도 얻는 게 없으면 어떡하지? 실제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가장 최악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때 과연 아무것도 얻는 게 없을까? 아니에요. 아, 저런 사람은 유튜브에서는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정작 들어오니까 양파를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이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걸 배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가지고 배울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 영영 못 배워요. 저는 누군가한테 수강료를 수천만 원 내면서 그걸 배웠어요. 들어가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네. 시간을 계속 인내하면서 들어가고 계속 인내하고 몇 달 지나면서 계속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네. 진짜 아무것도 없네. 이걸 매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쓰레기 같은 교육을 수천만 원 내고 전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뭘 깨달았는지 알아요? 자신감을 얻었어요. 저런 인간도 저 정도 돈을 벌고 저 정도 티켓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나의 가격은 그 인간 때문에 그 해에 세배인가네배인가 뛰었어요. 내 수강료가. 만약 그 인간이 아니었다면 제 수강료는 아직도 초반에 그 어떤 적정한 그 수준, 제 멘토들이 규모 경제로 많이 풀어가지고 그렇게 저렴한 그 수준으로 아마 남았을 거예요. 전 장인 경제로 저의 몸값이 그렇게 한꺼번에 높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형편없는 교육을 들어서 그런 쓰레기 같은 교육을 들었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돈을 잃었기 때문에 잃어봤기 때문에 자신감을 대한민국에서 얻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배운 거예요. 봐봐요. 컨텐츠를 배웠어요, 제가 지금? 아니죠. 상관관계를 배운 거예요. 상관관계 안에서 깨달음을 배웠어요. 상관관계에서 깨달음 배우다 보니까 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막 소송하거나 막 환불해달라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그거를 철저하게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도 나는 또 봤어요. 아, 어떻게 자기를 보호하고 어떻게 또 역으로 저렇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걸 다 배우고 나니까 어때? 내가 원래 약하던 것들이 다 강화된 거예요. 난 컨텐츠는 강하고 나는 책임성은 강하고 컨텐츠 절대 쓰레기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에서 최고 이런 사람들이 교육이 만약 쓰레기라면 세상에 배울 게 없어요. 예. 그런 사람들 걸 그대로 어때요? 배워가지고 최대한 한국 시장에서 15년 동안 계속 이걸 어때요? 다지고 다지고 해가지고 제가 한국 온지 13년이란 말이에요. 13년 동안 다졌으면 많이 다진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게 뭐냐면 제가 이만큼 시장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한국 시장에서 조져볼 만안 해. 예. 그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몸값이 올라가고 근데 내가 만약 계산했을 때 돈을 잃어가지고 그리고 커리큘럼이 어떻고 예? 그리고 안에 컨텐츠가 어떻고 이걸 이런 걸 계산했다면 전 완전 틀려 먹었어요. 왜? 그걸 계산했다면 내가 얻을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뭘 계산했어요? 한 사람이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진행하는 그 시스템을 봤는데 한국은 아직도 후진국이고 아직도 이런 사람도 판을 치고 있으니 내가 여기서 좀만 나중에 알려질 때까지 하나하나 내 거를 이게 다지면 되겠다. 그걸 저는 깨달을 거예요. 근데 똑같이 저처럼 이걸 깨달으라고 막 그냥 교육에 돈을 잃으면 안 돼요. 저는 이거를 그동안 15년 동안 계속 조금 조금씩 계속 잃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간이 땡땡 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잃어도 충분히 내가 다시 점프를 해가지고 어때요? 회복의 그 힘을 어때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그거를 어때요? 가질 수 있는 그 힘을 내가 어느 정도 복리의 힘을 채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잃어도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아무렇게나 막 결제를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결제하면 그냥 잃고 관점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잃는 거예요. 네. 결제는 할 수 있어. 그럼 결제했으면 내가 왜 틀렸지? 왜 내가 당했지? 이거를 끊임없이 찾아야 돼. 예. 그리고 찾아가지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낙관주의자가 세상을 바꾸지 부정적인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계속 찾아가야 돼. 그 답변을 찾아가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미 감정이 상해버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스스로가 그걸 할 수 있는 그 레벨까지 와야 돼. 근데 그런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거래를 우리 같은 사람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부터 먼저 찾고 다른 사람한테 좀 어느 정도의 좀 훈련 받고 그리고 나서 계속 찾는 건 멈추지 말아야 돼. 전 지금도 찾는 걸 멈추지 않아요. 왜? 내 지금 레벨에서 다른 레벨은 항상 있으니까.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계산하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 저처럼 정확하게 해라. 올바른.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해라. 하강구면을 네. 생각해라. 잃어도 음. 얻는 거. 이 없어도 이익이 있게끔 만들어라. 예. 그리고 계산하더라도 어때? 그리고 그러면 내가 안 틀리게 하려면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의 진심을 봐라. 그 사람이 어디에 그렇게 진심이고 장인 정신이라고 하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수년 동안 똑같은 메시지와 똑같은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들. 오늘은 보험했다. 내일은 다단계했다. 그 다음에 자동차를 팔았다.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못 배워요. 왜? 계속 똑같은 실수를 계속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이 여자 만났다. 저 여자 만났다. 근데 계속 배우질 못해. 그런 사람들은 절대 못 배워. 아니, 생각해봐요. 세상에 바람 안 피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바람기는 정말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 바람기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피우는 게 뭐예요? 현명한 거예요. 왜? 어차피 다 똑같거든. 다 똑같다라는 거 하는 게 뭐예요? 또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 하는 거를 인식한 사람들 바람을 안 펴요. 근데 똑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 어때요? 그 감정을 못 이겨서 바람 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유혹이 들어왔는데 감정을 똑같은 거예요. 돈, 경제 이게 다 똑같아. 다 바람기가 있으면 어때? 마탱이 가는 거예요. 먹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정도까지 풀었다면 이게 이게 웬만한 사람들이 경험을 이렇게까지 안 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아니, 못 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계산을 하세요.
계산을 하고 들어와야지. 근데 어떤 계산을 하고 들어왔냐? 제발 내가 비웃을 만한 계산을 하지 말고 들어왔으면 좋겠어. 들어오더라도 어떤 계산을 제가 지금 얘기한 정도의 계산 혹은 그보다 더 기똥찬 계산을 하고 어때요? 들어와. 그리고 들어올 때도 좀 시원시원하게 멋있게 들어와야지. 내가 다 설득해서 들어오는 거 의미가 없어요. 네. 저는 누구한테 설득당해가지고 들어간 적이 없어요. 저는 설득하기 너무 쉬운 사람이거든, 사실은. 누군가 나를 설득해가지고 들어왔다, 열정적으로. 그런 적은 나 없었어요. 난 설득하기 너무 쉬운 사람이에요. 그만큼 귀가 얇은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 특징이 뭐예요? 귀가 얇아요. 귀가 얇아가지고 어때? 돈을 잃어도 회복 탄력성을 어때? 가지면 어때? 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설득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빨리 성공하는데 설득이 필요한 사람들은 느려요. 진짜 느려요. 그래서 이런 너무 느린 사람은 제가 좀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빠른 사람마저도 저도 눈치코치 없어요. 근데 저는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아. 네. 근데 거북이처럼 가더라도 조금 조금씩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거북이형이라고. 그리고 토끼형이 있어요. 토끼형은 왔다 왔다 갔다 되게 빨라요. 계산도 너무 빨라요. 여우머리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요런 애들 공부도 잘해. 학교 때. 네. 음, 근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다? 너무 빠르기 때문에 느렸을 때 그 느끼는 깊이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영원히 깊이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요. 음, 토끼들은. 음, 그래서 나는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는 사람 되고 싶으면 좀비가 안 되지 말아야 되고 토끼가 되지 말고 딱 중간에 거북이가 돼야 돼. 거북이는 어때? 찰리 머그 같은 사람들이 거북이에요. 음, 워런 버핏 같은 사람 거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보통 추천하는 이런 내용들 보면 저비용 인덱스 펀드라든가 그 S&P 500 거기에 들어가는 인덱스를 구매를 하면 하루에 테슬라는 막 몇 프로씩 막 5%막 이렇게 올라갈 때도 많은데 저비용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0.19, 막 0.2, 0.02, 막 이렇게밖에 안 올라가요. 이렇게 느린 거를 내가 추천해줘요. 왜 그럴까? 음. 다 이유가 있겠죠. 예. 그만큼 사람들은 너무 총명해도 안 되고 너무 움직이지 않은 그런 좀비가 돼도 안 되고 적당히 거북이처럼 계속 때 움직여야 돼. 그리고 어느 순간 때 바다로 들어가면 자기 세상, 자기 세상이. 왜? 그땐 진짜 자유거든. 자유까지 가기 전까지는 너무 느려도 돼. 근데 제발 좀비처럼 아무리 얘기해줘도 일깨워줘도 이러고 있지 말고 그리고 너무 자기가 잘난 것처럼 과신하고 편향돼 있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에 아, 계산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완전히 뒤집어서 가치를 계산을 하는 것처럼 좀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돈을 잃었어도 내가 거기에서 어떤 것을 가져오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치를 볼 수 있다고 하면 돈을 잃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약간 그런 어떤 느낌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계산이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떤 답을 또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인터뷰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